오늘 제목은요, 트레이딩 전략은 무엇인가 1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좀 세분화해 가지고 5강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요, 차트 유형편이라는 교재 속에 기록된 내용이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5강에 걸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 트레이드의 거래 원칙, 성공적 트레이드의 기본 조건과 심리 행동, 이런 내용들을 계속 연이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자,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그랬죠. 이 전략이라는 것은 전투적인 용어를 쓰는데, 제가 예전에 캔들 공부하면서요, 그 일본의 그 캔들의 역사가 있죠. 거기에서 보면 거의 그 전투 용어를 많이 씁니다. 트레이딩 전략이라면 단순한 기법, 기술적인 분석만을 생각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견해다. 자, 기법이라 하면 이 트레이딩 전략 중에서 하나의 작은 의미로 존재한다. 이 말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전체적인 트레이딩을 우리가 거래한다는 거죠. 이 거래하는, 매매한다는 거,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작은 의미다 이 말이죠. 편협되어 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트레이더는 기법이 아닌 전략의 중요함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기술이 이제 날로 발전을 하죠. 그러면서 이 전술 전략이 또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세분화해 보면요. 자, 처음에는 기술적 전략이죠. 기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시장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시장이 변화를 하죠. 그러면 그 변화에 맞는 그 기술적인 트레이딩의 기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이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마우스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시장의 종류를 파악해야 되겠죠. 추세장인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 다음에 행보도 변동장이 있고 소추세장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종류를 파악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의 위치 파악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현재 가격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 트레이딩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진입했다 하면은 진입 전략도 있고 손절 전략도 있고, 그 다음에 청산 전략도 있겠죠. 청산은 예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트레이딩 스탑, 이게 상대적 익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변동장 뒤에 추세장이 나올 경우에 추세 연결점을 맥을 찾아서 추세 추종을 해야 되겠죠. 이런 행동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자금 관리죠. 자금 관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의 기술에 따라서, 완성도에 따라서 이 자금 관리는 약간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관리와 그 다음에 해선시장의 자금 관리는 이 진폭이 틀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주식시장의 자금 관리 가지고 해선시장에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세분해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이를 깊이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트레이드의 존재 가치가 누적 수익이죠. 일관된 어떠한 수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누직수로 연결되는 것이 곧 어떠한 전략의 중요성의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기술적 전략. 기법이죠. 와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기술적 전략 기법이라 하죠. 시장에 언제 진입하고 언제 나오는가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 시장이 변화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좀 단순하겠죠. 진입, 지지와 청산, 저항, 지지와 저항. 즉 말하면 차트 유형이라는 것은 지지와 저항의 반복적인 흐름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지지와 저항의 훈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이 변화를 하죠. 그럴 때는 단순하게 그런 지지와 저항도 기초가 되지만은 그 변화하면 변화에 따르니 어떤 트레이딩 변화를 가져야 되겠죠. 이럴 때는 단순한 것은 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추세 추종을 하는데 소추세장이나 변동장으로 시장이 변화를 하면, 그러면 소추세장과 변동장에 맞게
되게끔 대응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정. 당연하겠죠. 자, 역으로 소추세장이나 변동장에 길들여져 있는 경우 큰 추세가 발생하면 적은 수익에 만족하며 조기 청산을 하여 허탈감을 맛보기도 한다. 변동장이 있다 그 다음에 추세장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변동장이 열심히 대응을 했어. 근데 변동장이 저점을 상승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면이 이게 저항대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하락으로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변동하면 이렇게 변동 왔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지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막 변동을 해. 왜냐면 이 각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선이라면 여기가 13선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 맞고 이렇게 빠져. 근데 여기서는 저점을 올려. 왜? 여기에 상승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26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걸려. 이 사이에 여기에서 변동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막 밑에 밑꼬리 달고 여기는 위에 지금 저항대니까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이평선 하나가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변동장이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 뭐예요? 이게 5선이나 13선이 내려오면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턴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막 변동장이 생기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타죠. 그러면서 딱 받쳐줘. 그리고 여기 저항대를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갈 때는 5선이 받쳐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여기 우리가 변동장 대응을 했겠죠. 여기서는 변동장 대응을 한 거야. 이 시간이 어떨 때는 뭐 1시간, 2시간씩 하고 하죠. 그래 정작 이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추세의 연결점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여기에서 추세가 나버리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런 추세가 이게 소추세든 추세든 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단순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변동장 대응하다 보니까 여기에 추세 추정을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변동장 대응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이게 연결된 추세까지 가는 것을 이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기약수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타기약을 쳐서 올라가는 방법. 그 다음에 변동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고 여기서 수익을 좀 냈다 했는데 정작 크게 추세 추종으로 추세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정작 이걸 못 먹어버리는 거야. 이런 기술적 전략은 차트를 기본으로 트레이딩을 하기 전에 수립을 해야 된다.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핵심 패턴이 시나리오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옮겨야 하는지 행동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5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고 이번에 제가 필사를 통해서 다시 정리하면서 또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자, 방향성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있죠. 첫 번째,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 기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에요. 역방향이 되면은 엄청난 손실이 오지만 같은 방향이라면은 어느 정도 손실을 받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그 방향으로 치게 돼 있기 때문에 손실을 우리가 만회할 수 있지만 역방향이라 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은 상당히 크겠죠. 자, 방향성에 대한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크게 상승 방향, 그 다음에 하락 방향, 그 다음에 횡보 방향의 세 개의 방향성을 갖고 있지요. 결과적으로 횡보도 따지고 보면은 상승과 하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선물이나 그 다음에 이런 금융시장은 간단히 말하면은 이진법이에요. 이진법. 두 가지 방향밖에 없죠. 자, 현재 가격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기술적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에 대한 전략이 명확해야 돼. 방향성. 1차적으로 준비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차트를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은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떠한 소추세든 중추세든 강도라는 것이 있어요. 강도.
변동장도 강도가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의 목적은 추세에 편승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추세라는 것이 어느 경우에는 강하게 나타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약하게 진행이 되는데, 강할 경우에는 배짱을 부려 추세 추종을 해야 하고, 약할 경우에는 리스크에 집중하면서 손절로 손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행동으로 옮기려면 추세 강도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변동했죠. 이렇게 하면서 저점을 높여갔잖아요. 지금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점을 높여갔어. 그러면서 이평선이 뭐 이렇게 내려오고 또 이렇게 내려오는 대칭 삼각형이라도, 대칭 삼각형도 출발점 어디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여기가 저점에 있었을 경우에선 저점에서 출발하면 이게 상승 대칭 삼각형이거든. 그러면 이 자체가 한마디로 이게 추세예요. 요게 추세죠. 비록 이게 변동으로 나타나도록 이게 소추세인 거야. 이게 소추세장 다음에 이게 추세장, 이게 상승 변동장인데 바로 요거 설명하는 게, 여기 추세라는 것은 요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파동과 추세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런데 정작 이러니 짧은 추세에 우리가 대응하다가 긴 추세를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이 움직이는 강도가 있다고. 그 강도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차트를 면밀하게 우리가 관찰하면 그 캔들의 힘, 이평선의 각도에 따라서 그 강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어떻게 되겠다. 물론 상하이 차트의 개념 속에서 여기가 저점이면 여기서 저까지 간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시간 관성 진폭 계산법에서 우리가 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차트라는 것은요, 시장 참여자의 심리인데요. 그 심리가 힘의 논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힘의 그 논리는요, 힘이 어떤 방향으로 쏠려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 그래서 시장은 선행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의매매나 가상매매를 하면 수익 내기가 쉬운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전에서 추세 강도에 대한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나 가상할 때는 어떤 보면 손실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겠죠. 그래서 심적인 부담감이 없지.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추세 강도. 이 추세 강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요, 해외선물 1계약으로 상방으로 진입했는데 모의매매나 가상매매에는 추세 강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기본 전략대로 행하면 되죠. 지지와 저항. 제가 차트 유형이란 지지와 저항의 반복적인 흐름이다. 실전에서는 평가손익의 변화가 있겠죠. 실제 평가손익의 변화에 따라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추세가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불확실한 요소 때문에 조기 청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추세 강도, 그 진폭 계산, 그 다음에 캔들과 이평선의 어떠한 관계. 그러니까 캔들과 이평선의 관계를 하는 것은, 캔들은 가격을 이야기하죠. 이평선은 평균 가치를 이야기하죠. 이평선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 평균, 현재 평균의 가치와 가격의 괴리라는 거예요. 괴리. 그게 얼마나 강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러니 불안감과 손실을 내지 않으려는 심리가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발동하여 어설픈 손절을 하게 되고, 본격적인 추세가 발생되기 전에 버티지 못하거나 본전 심리, 우리가 본전 만의 심리를 하죠. 물타기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이게 추세가 발생을 이제부터는 한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손절을 안 했겠죠. 그 다음부터 본전 심리가 생각나서 조기 청산 안 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약수를 더 늘렸겠죠. 그게 수익 극대화니까. 자, 이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추세 강도에 대한 정확한 전략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자, 추세 강도에 대한 전략이 있다면 조기 청산을 하지 않고,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안다면 조기 청산도 하지 않을 것이며
추세가 발생되기 전까지 버티어가면서 추세를 추적할 수가 있다. 우리가 상승 변동장 뒤에는 분명 상승의 그 추세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요, 이 뒤에는 변동장에서 대응하는 거 차라리 추세가 나기 바로 전에 추세의 그 연결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지가 있고 이렇게 이제 상승각이 있고 여기서 저점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한번 1차 예비 상승하다가 이렇게 왔다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렇게 있다면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쳤다가 빠졌다가 올라타고 어느 지점이 있어요. 어느 지점을 올라탔다가 하락 조정을 받죠. 그리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요 사이에 우리가 변동장이 생기죠. 요 사이에 변동장이 생겨. 그러면 여기에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점은 주로요, 하락 조정할 때요. 상승의 경우에. 그 다음에 하락의 경우에 상향 조정받을 때입니다. 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차트 흐름, 유형을 보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 차트 공부와 반복 훈련을 하라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가 반복 훈련은 실시간 반복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요, 핵심 패턴을 공부한 것도 있지만은 이 핵심 패턴이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심리 부분에서 나오지만은 차트의 즉 말하면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단순해요. 왜냐하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초적인 거야. 그래서 핵심 패턴이라는 것은 거듭돼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훈련을 하는 것, 과거를 공부하면 미래를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뜻이에요. 반복 훈련은 핵심 패턴을 훈련하라 그 뜻입니다. 자, 심리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확신, 차트에 대한 확신이 들면 심리적인 요인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이건 저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저한테 교육받는 분들이 거의 동일하게 다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언제 쉬고 언제 트레이딩 할 것인가. 해선물이나 FX 마진 시장은 거의 24시간 동안 열려있는 시장이다. 휴일을 제외하면 언제든 내가 원할 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죠. 자, 트레이더들이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피로감을 잊은 채 오직 끈기와 인내심으로 잠을 못 자면서 매매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거죠. 어떤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당장 청산할 수 없다든가 또 포지션을 바꿀 수도 없고 혹시 또 손실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강박감에 쉬어야 할 시간에도 쉬지를 못한다. 자, 그러면 결과는 피로는 누적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선택적 판단력도 떨어지게 되겠죠. 자, 쉴 때 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의 현재 위치와 변화에 대한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처음 입문해갖고 어느 정도 이 중수 때까지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보면 그 시장의 현재 위치, 이것은 지금 저점이 상승해서 하락 조정받고 어제 같은 경우인데 이거 변동장이다, 진폭이 없다, 그러면 매매를 안 합니다. 물론 약간은 하겠지만, 그리고 긴 행보장, 우리가 상승장에서 떨어졌다가 이게 길게 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거의 보면 길게 가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이 U자 패턴이거든요. 차트형에서 U자 패턴. 그러면 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 때를. 여기서 약간 반등하고 할 때 이때에 중점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이 많은 시간 여기 있죠. 많은 시간. 이 많은 시간을 여기서 잔타 치다 보면요, 정작 여기 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는 놓쳐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에서 매매를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좀 쉬고 관망하는 게 좋겠죠. 자, 시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현재 추세장이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장은요, 나 지금 행보장 갈 거야, 나 이 저점에서 소행보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근에 딱 오면요, 시장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앞으로 추세, 나 상승으로 갈 거야, 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이 오직 끊기, 인내심, 날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트레이딩에서 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거, 쉴 때 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시장의 현재 위치와 변화에 대한 것을 몰라서 그래.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선행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시장은 분명히 신호를 줘. 시장은 분명히 현재 시장이면 추세장이 진행되면 진행 중이라 이야기하고, 나 지금이야, 지금부터 너 추세 추정해라, 나 간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저점에서 계속 행보가 소변동장으로 이렇게 이어질 때, 잔잔하게 이어질 때는 시장이 피로했다는 이야기거든. 피로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죠. 우리가 1층에서 떨어지면, 하락을 이야기해. 1층에서 떨어지면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가는데요. 3층에서 떨어졌어. 그 말이 뭐냐면은 상승각이 있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쳤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지선이 있다면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갑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떨어졌어. 급락했단 말이야. 이게 장기 이평선이 있어. 그러면 이때에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계속 변동량이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시간이라는 거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거. 그런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만 이해를 해도 굳이 잠도 청하지 못하면서 보초 서듯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 몇 시간 모니터와 마주하며 불안감에 휩싸여 트레이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지금 이런 거 보면요, 저희 교육생 중에도 예전에 좀 매매 이렇게 초보 때 했던 분들이 그냥 모니터 앞에 계속 24시간 붙고 열정을 다하면은 될 줄 알죠. 그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자, 양방향으로 이 관성 매매인데 추세 없이 횡보장인데도 이게 박스장이라죠. 이 박스장도 진폭이 있는 박스장 같으면 괜찮은데 아주 잔잔한 그런 횡보장인데도 추세 추정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여기서 뭐 10시간씩 막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뭔 추세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추세를 취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면 이러다가 이 하락각에 의해서 이렇게 맞고 다시 빠져볼 수가 있거든. 그리고 시장의 거리가 급감했다는 것이 둔화됐다는 이야기겠죠. 둔화됐는데도 레버리지를 높여 승부를 내가 걸어야 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무지의 행동이죠. 더더욱 없는 겁니다. 자, 시장의 흐름에 편승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대응이다. 트레이딩은 언제 쉬고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미리 세워 놓아야 하는데, 이 전략을 세우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위치, 이렇게 주가의 캔들의 현 위치와 앞으로 변화할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다면 절대적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누누이 말하지만 선물 시장은 기술적 분석 바탕 위에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보면 트레이딩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딩 기술. 이것은요, 전략 전술은 초보자는 절대 못 나옵니다. 금방 배우면 다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이 강의를 벌써 7년, 그리고 내가 이거 전략이 나오기까지는요, 트레이딩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질이 있는 분은 좀 틀리겠죠. 자, 차트 흐름을 관찰하시다 보면 전략이 왜 중요한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4강까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매매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